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4차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공식 제안했습니다. 북한의 반응은 어찌 나올지 세종연구소의 홍현익 외교전략연구실장을 연결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형편이 되는 대로 장소 형식 구애받지 않고 4차 회담 갖자 제안을 했습니다. 이 제안의 배경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북미 간의 좀 상황이 점점 경색되고 자기 입장들만 계속 주장하다 보니까 자칫하면 이 파국으로 갈지도 모른다. 그런 우려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먼저 개최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남북 정상 개최를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거기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받아서 이제는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는 단계로 접어들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시정연설을 통해서 우리 정부를 좀 비난조로 좀 얘기도 했습니다. 오지랖 넓은 중재자니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이 한국이 그 북미 관계에서 같은 민족인 북한 편을 들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중재자라고 하는 표현도 문재인 대통령이 사용하지 않으셨을 뿐 아니라 김정은 위원장의 시정 연설도 굉장히 좋은 연설이라고 칭찬을 하고 그리고 특사이기도 구체적으로 하는 거를 지금 자제하시고 정상회담을 개최하자. 그리고 북한이 원하는 곳과 장소에서 그 형식도 북한이 원하는 형식으로 언제든지 회담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겸손하게 김정은 위원장의 예의를 갖춰서 이제는 남북 관계에서 진전을 이뤄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그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조금은 입장을 완화했으니까 북미 간에 다시 실무회담을 거쳐서 정상회담을 하라. 이런 취지에서 굉장히 겸손하게 북한의 뜻에 맞는 형식과 장소에서 정상회담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신 겁니다. 네. 남북 정상이 그동안 좋은 분위기 속에서 만나왔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중재자 같은 오지랖 행세에 운운하면서 좀 강한 어조를 내놨을 때 이건 뭐지? 이런 반응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북한이 문 대통령의 제안을 받아들일 거라고 보십니까? 제가 볼 땐 김정은 위원장이 굉장히 제재에도 우리는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도 표명하고 연말까지 시간을 미국에게 좀 주었지만은 북한의 입장에서는 사실 제재가 상당히 지금 부담이 되는 상황이고 그런데 이제 김정은이 지전의 입장에서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성과를 못 냈기 때문에 상당히 권력이 누수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국 정부를 조금 비난조로도 얘기하고 이렇게 했던 거지 사실 우리 정부의 태도 자체를 원망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라고는 좀 보지 않고요. 그리고 결국은 김정은 위원장이 체면을 살려가면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합의를 이뤄서 결국은 제재를 풀고 경제 발전으로 가려면 이런 것을 갖추기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 양보를 하거나 아니면 우리 정부가 체면을 세워줄 때 나오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죠. 그래서 자기의 체면을 지키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중간 입장으로 끌어오는 이런 걸 활용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안 받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좀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을 생각해서 아주 신중하게 지금 특사를 파견한다. 사실은 아마 특사 파견이 내심 결정을 하셨으리라고 보는데 일부러 이거를 수면 밑으로 말씀을 안 하시고 아마 특사가 문 대통령 중앙아시아 방문하는 도중에 저는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특사를 먼저 얘기를 들어보고 그 다음에 정상회담 날짜를 잡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실장님이 보시기에는 셋 중에 하나 할까요? 문 대통령이 다시 가든지 아니면은 서울 답방을 이번에 해버리든지 아니면 판문점에서 다시 만나든지 어디에서 만나야 될 것 같습니까? 지금 문 대통령께서 평양 가시는 거는 사실 상상하기 어렵고요. 예. 왜냐하면 연속적으로 간다 그러면 국내 여론도 별로 안 좋을 겁니다. 그 다음에 그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에 온다고 하는 거는 저는 온다 그래도 오지 말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남남 갈등이 굉장히 심한데요. 자칫하면 사고가 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당연히 판문점에서 만나실 거라고 이제 보고요. 작년 5월에 원포인트 정상회담이 모델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지 않고 제3국에 가서 만나는 것도 좀 우습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결국은 판문점에서 원포인트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네.
근데 지난번 원포인트 정상회담이라고 하시는 거는 뭔가 북미 정상회담이 잘 안 풀려 나갈 때 판문점에서 만난 다음에 성사시켰던 그걸 말씀하시는 거겠죠. 네, 지금 북미 간의 입장차가 굉장히 크고 사실은 우리 국민들한테 알려진 것과는 조금 다르게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생각을 유연하게 한 부분은 아직 우리한테 전달 안 됐으리라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들은 중재안 같은 거를 김정은 위원장한테 제시를 하고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도 약간의 체면을 살려주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실리를 생각하고 결국은 다시 북미 간의 실무회담, 장관급 회담으로 접어들면서 결국 정상회담까지 가는 그런 역할을 작년 5월 달에 판문점에서 원포인트를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과정에서 남북 간의 특사가 왔다 갔다 하고 그다음에 정상회담을 해도 그 남북 정상회담과 특사 파견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일반에게 공개 안 될 가능성도 있다. 왜냐하면은 지금 북미 간의 하노이에서의 입장이 명확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여기서 북한의 입장이 어떻다 저떻다 또 트럼프 대통령 얼마 전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 상당히 유연해졌다 이런 거를 유연해졌어도 얘기하지 못하는 것은 그거 잘못 얘기했다가는 미국의 체면이 상하고 북한의 체면이 상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게 공개되지 않으면서 중재 작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꽤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세종연구소 홍현익 외교전략연구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